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축 옥사를 다스렸기에 당시 선비 사회에서 소외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평가도 구구했던 송강 정철의 도량과 강직한 리더십의 결과는 소외 난파를 방지한다는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후에 의병을 일으켰던 중봉 조헌이 전라도사로 있을 때 정철이 상관인 전라감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헌은 정철을 소인이라 지칭하고 소인 아래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려 했죠. 이에 정철이 굳이 만나기를 청하여 조헌에게 지금 들으니 도사가 나를 소인이라 하여 관직을 버리고 간다는데 그게 참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조헌이 시인을 하자 정철이 그대가 나와 평상시에 안면이 없는데 어찌 나를 소인이라고 하오. 같이 일을 해보고 내가 소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때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요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직한 조헌인지라 그 만류를 듣지 않고 돌아갔다가 율곡 이와 우계 성혼의 권유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분이 두터워진 다음 조헌이 정철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내가 잘못 알고 자칫 그대로 놓칠 뻔했소 하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철이 큰 데는 이 같은 도량뿐 아니라 강직한 데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철의 누이가 인종의 후궁이었던 관계로 어릴 때부터 동궁에 자주 드나들어 당시 세자이던 명종과 각별히 정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종 때 정철이 제를 다스리는 대간 배설에 있었는데 그때에 종실인 경량군이 제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명종이 사사로이 사람을 보내어 조금 너그럽게 다스려 줄 것을 정철에게 청했는데 정철은 끝내 임금의 뜻을 사청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정철을 무척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의 이 같은 태도만은 칭찬했으며 명종도 이 일 때문에 더욱 정철에게 신망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일로 임금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정철을 유배 보내야 한다는 탄핵의 소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답을 친히 내리게 됩니다.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방정하며 그 말이 곱기 때문에 시세에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직분의 진력함과 충성스럽고 청백한 절이는 초목도 않은 바이니 정철에게 제를 준다면 이는 주운을 가히 뵐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운이라는 사람은 뜻이 크고 강직했던 중국 한나라 성제 때 신하로 성상 장우를 아청꾼이라고 탄핵하였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참수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주운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궁정의 난간을 잡고 버티는 통에 난간이 부서지고 말았죠. 황제는 그 부서진 난간을 고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주운도 사면을 했습니다. 이유는 주운처럼 항상 그 난간을 보면서 곧은 신하를 본받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이며 결론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태종 이방원의 국가 경영 리더십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태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하가 10명 있다고 하자 그 중의 1명은 틀림없는 충신이다. 또 그 중에서 1명은 반역을 꿈꾸는 역적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은 어떤 신하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신일까요? 역적일까요? 태종은 이렇게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내가 강하면 충신이 되고 내가 약하면 역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둥지가 무너지면 그 안의 알도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종의 리더십 결과로 세종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대로의 길에서 5000여 년 민족 역사에 길이 남는 최고의 치적을 이룬 임금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